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48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48을 좀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16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의 4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지수에다가 더하기 1들을 싹 해가지고 이제 곱하기 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개수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5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10입니다 라고 해서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 소인수분해만 정확하게 자르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됐습니까? 평상시에 이론 학습 되어 있는지 그냥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무리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실수가 되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함수가 되게 되면 이렇게 무리함수가 좀 이렇게 딱 써져 있게 되게 되면 이 fx 자체가 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루트 안에 좀 양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 성질이죠. 그러니까 이제 2x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서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2 되는데 요거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0 되면 안 되니까 0보다 크다 되어 있습니다. 2보다 크다 되어 있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해가는 거니까 자 x는 2보다 크다. 1번이 되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설명자 이해되셨죠? 역시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좀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합 순열 계산할 수 있습니까? 질문 던지는 내용이 3번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만족해주는 NR 더하기 좀 해달라고 되는데 19 컨비네이션 18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는 19 컨비네이션 1로 좀 바꿔서 계산해서 19입니다.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 컨비네이션 0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건 계산 결과 1이니까 이건 이제 합해서 20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N 퍼뮤테이션 R 계산한 결과 20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20이라는 숫자 자체를 20 곱하기 1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5, 4, 20 이렇게 되는 항목이 있군요. 됐죠? 물론 이제 10 곱하기 2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순열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순열 계산 차곡차곡 곱을 해 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건 20 곱하기 1이라 그냥 20 이런 항목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항목은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자연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그냥 20이라고 생각하면 20 퍼뮤테이션 제로 이런 부분들인데 이때는 그러면 바로 이제 자연수라는 부분들은 모순이 생기죠. 이 R 부분이 0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좀 안 돼서 그렇다면 이제 5 곱하기 4니까 5 퍼뮤테이션 2 결과가 이제 5 곱하기 4 이런 모양이 되가니까 이렇게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계산법을 좀 알고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N하고 R을 더하게 해달라 5, 2 이렇게 됐으니까 정답 7 해서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거 풀어가는데 괜히 이런 거를 이렇게 n 팩토리얼 나누기 이런 거 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이제 숫자 자체를 이제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연속하는 수의 이제 곱 형태로 표현해 가면은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A, B, C 세 학생을 포함한 10명의 학생 중에서 6명을 뽑습니다. A, B, C를 포함하여 뽑는다라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A, B, C는 이미 뽑혀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A, B, C를 포함해서 10명이니까 A, B, C 빼면 이제 7명이 되는 거죠. 7명이 되겠고 6명을 뽑는데 A, B, C는 이미 뽑혀져 있으니까 3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명 중에서 3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7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5, 7, 35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내용 중에서 A, B, C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7명 중에서 3명 뽑습니다. 라는 결론을 좀 내면 좀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무리함수 딱 주어져 있는데 두 직선도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 그래프를 좀 이제 그릴 줄 알면 풀이가 가능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잘 그려줄 수 있나요? 축을 딱 접고 자,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x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3 시작점을 좀 잘 표시해 가야 되겠죠. 시작점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습니까? 자, 시작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5가 돼서요. 이제 5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와, 5를 대입해주면 0이 되는 건가요? 와, 무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 대입하면 9, 루트 9는 3이니까요. 3 빼기 3에서 0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쪽 무리함수 그래프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5,3 위로 좀 분자해서 또 3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시작점이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은 또 여기가 얼마가 되나? 6이 되는 건가요? 3만큼 올라가서 6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4,6 6 이렇게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참 대략적인 이제 그래프 모양들을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요. 뭐 큰 흐름 틀에서 뭐 풀어라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면 어떤 것이 중요한 특징이냐면요. 마이너스 4,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이런 부분들이 각각 그래프의 좀 시작점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좀 그려져 가고 이런 점들이었고 그다음 또 선까지 딱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꽉꽉 채워서 이제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데 자 이 fx x 앞에 이 계수 이 b를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절대값이 같다는 이야기는 뭐 증감폭 자체가 좀 똑같아서 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렇게 좀 제가 좀 빗금쳐서 그림을 좀 그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하고 위에 이렇게 그려진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이 자체가 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이쪽에서 이렇게 좀 같다는 이런 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직사각형 넓이 자체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x는 이제 마이너스 4에서부터 5까지 해서 이제 9라는 간격이 되겠고 y 좌표는 뭐 여기가 위에 플러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처리되니까 6이라는 이런 간격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이제 9, 54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물론 56을 지켜야네요. 어이구 54 이렇게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그래프 모양 뭐 사실 뭐 무리함수 자체는 뭐 그래프를 좀 어떻게 그려가느냐 1사분면 방향 형태 루트 x 2사분면 방향 형태 루트 마이너스 x 3사분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4사분면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뭐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뭐 루트 x 부분하고 이제 루트 마이너스 x 이런 형태의 그래프 됐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좀 평행이동해서 그려가는 거니까 뭐 그래프만 조금 표시를 좀 해서 이제 그래프 그려가는 방법이 조금만 좀 익숙해져 있으면 뭐 큰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이어집니다. 유리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오호 이거 n번 합성함수 한 번 더 합성함수니까 이렇게 된 이거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하겠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기호가 되겠죠. 자 2021번을 하겠다 이런 얘기 뭐 한 번쯤 좀 알아보면 되겠죠. F4 이렇게 처리해주면 주어진 식에 4를 대입해 준 거니까 4분의 3 해서 구하면 되겠고 자 두 번 한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식에다가 4분의 3을 좀 대입하는 거 똑같죠. 그럼 4분의 3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4분의 1은 좀 지워지겠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서 계산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 한다는 이야기는 저걸 왜 이렇게 계속하죠? 여러 번 하는 것은 이제 뭐 규칙 좀 찾아가는 게 키포인트라서 규칙 찾는 거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을 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플러스 되고 3 서러지니까 4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 번을 하게 되게 되면 4 대입할 때 4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니까 뭐 규칙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것은 2021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야 되는데 2021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여기 좀 나눠 떨어지고 2가 되니까 나머지가 2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돼서 두 번 한 결과랑 똑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의 결과는 뭐 위에 계산해 가면서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여러 번 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뭐 설마 시험 장소에서 2021번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항상 몇 번을 통해서 이제 규칙을 좀 빨리 찾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규칙. 특히 이제 대입했을 때 이렇게 자기 자신 나오는 거게 되면 이거 이제 항등함수 형태가 되가는 거니까 세 번마다 규칙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풀어가는 이제 키포인트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 시작합니다. 1참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자 f3x-의 역함수를
gx에 대한 식으로 좀 표시해달라. 표시했을 때는 뭐 식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표시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역함수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합성함수 했을 때 뭐 항등함수인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가 뭐 키포인트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게 f 3x-2 이러면 이런 형태의 좀 역함수를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들은 이제 여기랑 좀 일치시켜가야 되는 거니까 3x-2 이런 부분들은 뭐 gx다 이렇게 좀 치환했다라고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는 하고 좀 정리하게 되면요, 이항시켜 놓게 되면 3분의 1 좀 나눠야 될 게 있고 gx 플러스 2를 뭐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 gx 플러스 3분의 2였다. 그럼 이제 이 뒤쪽에 있는 x 부분들이 이제 gx에 대한 형태는 이제 이렇게 고쳐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이제 답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a하고 b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값을 좀 더하게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다. 1입니다. 라고 답해가는데요. 뭐 간단하게 뭐 역함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좀 이해해가서 풀이하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거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모든 서분면을 지나고 새로운 유리함수 그래프는 이 서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뭐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거죠. 자, x로 정근선이 마이너스 3좀 처리되겠고 y로 정근선이 2쯤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3, 2 이렇게 처리되겠고, 자, k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제 모든 서분면 지나야 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k 값이 양수가 되게 되면은 이쪽에도 그리고 이렇게 그려가는 거니까 k가 양수가일 때는 여기 좀 4사분면 지날 수 없으니까 이런 건 좀 안 되겠죠. 이런 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k 값이 0보다 좀 작다라고 좀 처리해 주겠고요. 0보다 작으면 일단은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니까 2사분면 지났고, 그럼 이제 다른 사분면은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좀 이제 그려갔을 때 이쪽에서 이제 그려갈 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럼 이제 1사분면, 3사분면 지나고 여기 이제 4사분면도 지나야 되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0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나온 결과 자체가 음수가 되어야 여기 이제 4사분면이 지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래야 모든 사분면을 지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 0을 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3분의 k 플러스 2 처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영수가 0보다 좀 작아야 된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k 값은 이항시키고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뭐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친 k 값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하나는 해결했고 주어진 그래프 요번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점근선을 또 열심히 또 표시를 하게 되게 되면 x 값이 점근선이 4가 되는 거죠. 4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y 값이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이제 점근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됐고요. 그러려면은 k 값이 양수가 되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 가게 되는 거니까 k가 양이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있겠죠. 또는 k 값이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k 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좀 그려간다면 일단은 뭐 이쪽 이렇게 그려져 가는 부분 좀 당연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부분이 중요한 건데, 자, 이거 좀 이렇게 낮아지면은 뭐 당연한 건데 이렇게까지 가능하겠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했고, 그렇다면은 0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 역시 x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거예요. 마이너스 이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4분의 k가 0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k는 그럼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0보다 좀 작은 곳에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k가 0은 아니니까 k가 0보다 크다 또는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된 이제 답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둘을 좀 더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앞에서 풀었던 거 하고 지금 새로 구한 부분들하고. 그럼 뭐 0보다 큰 부분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k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최종 좀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정수는 몇 개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두 개밖에 안 되는가요? 개수는 이제 뭐 2개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2개. 되죠?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서 뭐 그래프를 그려갈 때 뭐 유리함수 그래프는 이제 점근선 빨리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k 값이 양이냐 음이냐, 위에 있는 이 값이요, 뭐 이 값이 이제 양이냐 음이냐 이런 걸 통해서 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차분하게 좀 대체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좀 몇 번 그려가면서 좀 이제 이런 문제들 해결하고 그러면서 좀 자신감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색깔이 모두 다른 5개의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을 3개의 바구니에 모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각 바구니에는
그건 하나씩 꼭 넣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는요. 어떤 거고 똑같은 건가요? 여기 이제 뭐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이제 A, B, C 이렇게 함수 대응하는 거죠. 똑같죠. 이런 바구니에 좀 넣는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A, B, C 모두 하나씩은 좀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지면 어떻게 해줄까요? 여기 있는 숫자를 좀 세 덩어리로 좀 나눠가는 게 좋겠죠. 세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세 덩어리, 그다음 이제 두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세 덩어리로 좀 나눠서요. 세 개의 조로 나눠서 주어진 뒤쪽 식에다가 1대1 대응을 좀 시켜가면 되는 그런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를 나누니까 5 컨비네이션 3, 2 컨비네이션 1, 1 컨비네이션 1 되겠고 개수가 좀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 팩토리얼 나누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 둘둘 하나 나누는 것도 5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2, 1 컨비네이션 1 역시 둘둘 이렇게 좀 같아지는 거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누는 부분들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5 컨비네이션 3은 10에다가 그 다음에 2 컨비네이션 요거 좀 약분해서 좀 지워지면 되죠. 그렇게 되면 10이 되겠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10인데 2로 나누니까 5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좀 3 이렇게 차니까 5 곱하기 3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지수 자체는 이제 조를 나누니까는 가지수 자체가 25가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5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곳에 좀 이렇게 세 개의 좀 덩어리가 됐을 때 이곳에 좀 이제 1대1 좀 이렇게 좀 대응을 좀 시켜야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해서 이제 6을 좀 곱하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25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주면 5, 6, 30에다가 12 그러면 15 이렇게 돼서 150 전체 가지수는 15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즉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상황 자체를 제가 좀 함수 대응 형태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좀 다르게 좀 생각해도 되긴 하겠지만 가장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하고 연결시킬 때는 이런 항목이 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함수 대응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그 다음에 각각 부분에다가 치역 공격이 좀 같아지는 형태니까 1대1 좀 대응을 이렇게 나중에 좀 시켜가겠다 이런 아이디어 됐습니까? 그럼 이제 조를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 좀 대응시키고 이런 좀 두 개의 과정을 좀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갈 수 있겠다라는 사실 조금 이제 메모해가면서 학습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함수 fx, hx가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좀 살짝 복잡한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뭐 합성함수랑 좀 합수 사이에 이제 관계식 좀 주어져 있고요. 이때 이제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해결해야 되겠군요. 자, fx 조금 알아본다면 뭐 절대값 돼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x값이 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대로 x로 풀리는 거니까 빼개주면 이제 2분의 1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그럼 이제 플러스로 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분의 3x 해서 식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hx는 그대로 주어진 거 쓰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관계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을 나중에 좀 살펴보면 g-7이거든요. g-7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나중에 좀 대입해야 되는데 g 지금 우리가 hx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결국 hx 자체가 -7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이걸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x-4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1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2배의 g-7이다 이런 얘기는 요 2배를 해주고요. g-7이라는 것은 h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될 거다? h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x에다가 좀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fx에다가 -1 대입해 준 거니까 2배를 좀 해야 되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3 이렇게 대입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거의 다 풀이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hx를 좀 정리해놨죠.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 함수식이 쫙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니까 그곳식에다가 얼마를 좀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좀 3을 대입해주면 2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약분해서 정답 -9 해서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숫자 집어넣는 것은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이제 관계식 구해갈 때 너무 좀 당황해가지고 조금 좀 쫄거나 이렇게 좀 이상한 풀이를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7 구해가는 부분들 그렇다면 얘기는 이렇게 좀 이게 똑같아집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hx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7들은 이제 x를 찾아서 뭐 전체적인 관계가 뭐 이렇게 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와 그렇다면 이게 이거 fx는 뭐 사실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3을 주어진 식에다 그냥 이렇게 곧바로 대입해서 결과를 좀 얻어내서 풀어도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 풀이니까요.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뭐 당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함수식이 되는데 이렇게 주면 절대값이 딱 돼서 우리 좀 겁을 딱 주는 그런 형태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루트 절대값 x 이런 부분들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는 것은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뭐 x 값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원래 이제 x에 대해 절대값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는 0보다 큰 부분을 이건 이제 그대로 원래 그래프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대칭해서 그린다. 이렇게 좀 대칭해서 그린다. 이런 항목만 좀 기억하고 있어도 가볍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는 얘기. x축으로 이만큼 좀 평행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2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져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고요. 직선하고 만나기 위해서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역시 그럼 좀 무리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제 문제가 질문 던진 건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그래프를 좋게 그려놨는데 무리함수고 직선하고의 관계 문제 풀이는 그래프를 이용해 가는 것이 풀이의 좀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그럼 이제 그래프 겸사겸사 알게임에서 그렸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자, 이런 상태의 그래프를 좀 그려놨는데 이게 어떻게 해주면 좀 세 개의 점에서 만날까요? 되는데 뭐 이렇게 좀 여기 시작점 부분들 이렇게 좀 지나게 될 때 이제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겠고 조금 더 평행이동해서 올라가서 그렇게 될 때도 이제 두 개의 점이 되겠고 그 사이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는 점이 세 개의 점이 되겠죠. 사이점이라는 사실 알 수 있겠습니다. 시작점 자체가 2였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1짜리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처리돼서 y 절편에 해당하는 값이 k 값이 이제 마이너스 2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여기 접할 때 부분은 아직 계산이 안 됐지만 이렇게 즉 그래프에서 탑 모양들이 이제 이렇게 좀 결정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이 불의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접하는 거니까 이게 또 이제 오른쪽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루트 x-2라는 그래프였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k 이런 부분들하고 접하는 부분들을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곱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x k제곱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x 마이너스 처리되는 거니까 x제곱에 2k-1x에다가 k제곱 플러스 2 처리가 되겠고요. 접하는 거니까 뭐 판별식 알아봐야 되겠죠. 2k-1의 제곱 빼기 4배의 k제곱 플러스 2 해서 이 부분들이 0이다.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4k제곱은 소가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8 부분 0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k 값은 4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값을 이제 여기다 갖다 이렇게 딱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적인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자, 이때 범위를 열심히 구했는데 둘을 좀 더하게 해달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저희들은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그래프 자체가 조금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들 이제 어떻게 그려가는지, x에 이제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은 0보다 큰 부분을 그리고 그 부분을 y축 대칭해서 0보다 작은 쪽을 그려가라. 이렇게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이걸 좀 기본으로 좀 익혀 주시면 좀 좋겠고요. 그걸 뭐 이렇게 좀 평행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버겁다면요. 그냥 이렇게 풀이해도 됩니다. x 값이 0보다 2보다 좀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루트 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x 값이 2보다 작을 때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처리해가지고요. 각각 그래프를 그려도 역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가는 거니까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에 뭐 제가 설명드린 뭐 대칭해서 그려가는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된다면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이를 해도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 이제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거니까요. 연습적이다 좀 연습해가면서 이렇게 좀 약간 낯선 문제 형태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x 집합 1, 2, 3, 4, 5, y 집합 1, 2, 3, 4, 5 이렇게 돼서 x에서 y의 함수 옳은 것을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 함수는 6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 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똑같은 숫자로 대응되어 되니까 그 숫자가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즉 y 집합이 원소 개수 세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6개입니다. 이야기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대입해주는 원소가 다르면 나온 결과가 다르다. 이건 뭐 1대1 함수를 얘기해 주는 거죠. 1대1 함수 이런 개수는 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180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리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개수는 이제 6개, 그 다음 5개, 이게 결국은 6, 5, 4, 3, 2까지 곱하기 해주는 건데, 그럼 뭐 이름 뭐 곱하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뭐 6팩토리얼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오호, 그러면 720인가요? 720 이런 형태. 이건 뭐 전혀 좀 숫자가 좀 다른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다음은요. 3, 4 이렇게 될 때 4가 대응되는 숫자가 이제 항상 더 3이 대응되는 결과보다 좀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6개의 원소 Y집합에서 6개의 원소 중에 2개의 원소를 골라서 3, 4 대응될 숫자를 좀 정해주면 되죠. 정해줬으면 이제 2개가 좀 끝났다. 만약에 5, 6이었다면 5, 6 대응되고요. 나머지 그럼 4개의 숫자가 남았고 3, 4 빼고 이제 1, 2, 5 그러니까 3개의 숫자들이 또 열심히 좀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그래야 이제 1대1 함수 개수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15고요. 여기는 얼마 됐습니까? 2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셨죠? 그럼 24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5, 4, 20에다가 120 처리가 되겠고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60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함수 대응 이렇게 했으니까요. 너무 성급하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하나하나 좀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성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 위에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0보다 클 때고 0보다 작을 때 유리함수니까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2개 좀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좀 그려놓고 좀 해볼까요? 이렇게 뭐 x분의 2 그래프 그려주면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x분의 8 원점에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뭐 2, 4, 3, 4분면에다가 좀 그려가면 되겠죠.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는 꼴 마이너스 x가 있다. 마이너스 x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관련 내용 y는 꼴 마이너스 x, y는 꼴 x분의 2, y는 꼴 x분의 8 이렇게 좀 그래 써놓고 좀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에 있는 점 P를 지나고 X축에서 그어서 만나는 점을 Q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P점을 어디다 해야 되죠? 그냥 뭐 1, 4분면 쪽에다 편하게 잡으면 되죠. 뭐 좌표 하나 좀 잡아서 쭉,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다 끊는다고요? 이렇게 P점 잡으면 되는데 Q점? 이런 문제는 뭐 이거 뭐 좌표만 잘 잡아라 이런 얘기죠. A, A분의 2 이런 형태를 잡으면 여기는 뭐 X좌표가 똑같은 거니까 A, 마이너스에서 좌표를 좀 이렇게 딱딱 잡아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걸 그어서 다시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좀 또 이렇게 그어가면 되겠죠. 별거 아니군요. 수직되게 이제 그거 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를 R점이라고 했는데 이번 저 Y좌표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되겠고 Y값에다 마이너스 A 쓰게 되면 A값이 마이너스 A분의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좌표를 좀 쓱쓱 잡아갈 수 있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3번 PQ하고 3번 QR 길이를 열심히 가지고 곱하기 해라. 쫄지만 않으면 되겠군요. 자, PQ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좌표의 차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분의 2 빼기 더하기 A를 좀 먼저 쓰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길이를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 또 곱하기 하라고 했네요. 그 다음 이쪽은 X좌표를 열심히 해서 차를 구하니까 A 더하기 A분의 8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곱하기 된 이 부분들의 최소값 그럼 눈치를 좀 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A제곱이 되겠고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A제곱분의 16이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르게 곱하기 할 땐 2에다가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8도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 됐습니까? 역수 모양 형태가 되는데 최소값을 구해다 당연히 산술기하 평균 들어가면 되겠죠. 2배 루트 16에다가 뒤에 더하기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8에다가 10 이렇게 됐으니까 최소값 18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주어진 문장으로 좀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쓰긴 써야 되는데 그래도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뭐 x분의 2 그래프 그려간다든지 x분의 8 그래프 뭐 사분면이 좀 약간 달라지긴 하긴 했지만 뭐 그래프 그려가는 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신 있게 좀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꼴 마이너스 해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때 이제 문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선을 좀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 이게 좌표 표시해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또 이렇게 y축에 수직 그어서 좌표 표시해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괜히 너무 좀 당황하고 이제 문장이 좀 길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풀 수 있도록 연습장에다 좀 연습해가면서 이렇게 실력 쌓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3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n개의 자연수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순열이잖아요.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 n 퍼뮤테이션 r 이 부분이잖아요. 자, 이 부분들을 풀이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터 n까지 n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특정한 자연수 k를 그렇죠. 이렇게 뽑을 때 그 k가 좀 들어갈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둘로 나눠서 풀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r개를 뽑는데 k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k를 이미 뽑은 거죠. k를 이제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개수 중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r개를 이제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 후 그다음에 이제 k를 좀 추가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n-1개 자연수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뭐 한 개를 뽑았으니까 r-1개를 좀 선택해야 되겠죠. r-1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 후 거기에다가 아까 미리 뽑아져 있는 k를 좀 열심히 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n-1 퍼뮤테이션 r-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렇게 좀 r개가 있는 상태에서 뭐 틈들에다가 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개수가 r-1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틈들은 몇 개가 되냐면 r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 곱하기 이런 형태로 해서 나열을 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n-1개에서 당연히 이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해 주는 가지수니까 n-1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해 주는 가지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둘을 좀 더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n 퍼뮤테이션 r이다. 아이쿠 뭐 이게 이제 공식 형태 좀 하나가 나온 거 좀 증명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써져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r-1 여기가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 곱하기 여기군요. 정답이 뭐 3번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증명 자체가 돼 있는데 뭐 수식 형태에서 증명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론에 의해서 좀 증명해간 거 뭐 아주 그럴싸하게 되는데 좀 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여기 나 부분이 좀 어렵군요. 나 부분들이 r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됐다면 말이 지금 r-1 다섯이라면 틈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보다 이제 어떻게 하나 더 많죠. 그래서 r-개 나열하게 되면 r개를 지금 k 미리 뽑아놓은 것을 이제 집어넣는 가지수가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식이 조금 좀 힘드니까요. 요걸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큰 틀에서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에 이제 문장을 좀 다 돼 있으니까요. 따라가면서 좀 이해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수식해서 사실은 좀 이 수식이 좀 쓰게 되게 되면 n-1 퍼뮤테이션 r-1 더하기 r 곱하기 n-1 퍼뮤테이션 r-1 이 결과가 n 퍼뮤테이션 r이다. 뭐 이런 관계 증명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걸 뭐 수식에 의해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내용에 의해서 증명한 거니까 독특한 좀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좋은 아이디어 하나 더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시작합니다.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좀 이용해 가지고요.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를 물어봤군요. 3의 배수. 3의 배수가 되려면 이렇게 만든 이 숫자들을 이렇게 좀 이거 합을 구했을 때 이 합 결과가 또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이런 성질이 있죠. 이런 성질이 있는 거니까 일단 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될 숫자 구성을 좀 찾아가는 것이 좀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할 숫자들을 좀 나머지 주별로 좀 분류하는 게 좋겠죠. 0, 1, 2, 3, 4, 5 이렇게 처리해서 나머지가 좀 같은 종류끼리 좀 분류를 해놓고요. 그 다음 구성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뭐 일단 나머지 가지고 좀 구성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개수가 두 개, 뭐 일단은 두 개가 되는 거 뭐 그럼 이제 나머지 자체를 쓴 거니까 그냥 나머지를 3, 3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에 3의 배수가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숫자로 채워야 될까요? 나머지가 2 채우면 안 되겠고 1 채워도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1, 2 이런 형태로 좀 채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서로 다른 숫자 가지고 좀 열심히 만드는 거니까 이 형태가 실제 구성은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수로 보게 되면 수 구성으로 좀 가서 보게 되게 되면 0, 3밖에 없으니까 일단 0, 3 이제 두 개 좀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1, 2 이런 부분들은 와우 나머지가 지금 1인 부분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 종류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1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역시 이쪽도 이제 2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숫자 구성은 1, 2라고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 실제 이 가지수는 이제 4가지가 되겠습니다. 4 곱하기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나중에 4자리를 만드니까 나열을 해주면 되겠죠. 나열하는 가지수를 좀 곱하기 해주면 되는데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3 곱하기가 되겠고 나머지 또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2에다가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6, 22, 72 가지수가 되는 건데요. 자, 이런 형태 좀 가지수 구했고요. 자, 또 다른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4자리를 좀 만들어 가는데
3의 배수 자체가 이렇게 3으로 배수 자체가 하나가 돼 있으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좀 채워갈 수가 있습니까? 채워가는 방법은 또 뭐 없나요? 이게 하나인 경우에 하나인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나머지가 3 돼야 되니까 2 하고 1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2 1 채워서 되는 경우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네요. 이런 경우 좀 안 되겠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3의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면 1 1 2 이런 구성을 채워서 3 되고 3 되고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 숫자는 1 2 4 5를 좀 모두 다 사용하는 거죠. 실제 수 구성으로 가게 되면 1 2 4 5를 가지고 나열한 거니까 4팩토리얼 되겠습니다. 그럼 24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는 그러면 96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좀 3의 배수 구해가는 이 문제 형태가 만났을 때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이제 한 방에 뭔가를 좀 그 배설을 구하겠다 이게 아니라 좀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3의 배수가 되려면 숫자들의 합이 이제 3의 배수가 이제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머지별로 분류해가지고 그 나머지별 가지고 이제 구성하는 거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3인 경우 이게 좀 3인 경우가 표현이 이상한데 나눠 떨어지는 경우 이게 더 좋은가요?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자리를 또 좀 채워야 되는 거니까 3의 배수가 2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2개가 된 거거든요. 나머지 숫자 되는 경우들은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그래서 이제 요게 사용할 숫자들을 좀 열심히 좀 알아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0, 3 요거 가질 수밖에 없고 여기는 이제 실제 이제 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이제 4가지라는 사실. 1일 때, 4일 때, 2일 때, 5일 때 이렇게 조사해주면 4가지. 그 수구성이 나오면 그걸 이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개수 이렇게 됐습니까? 자,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한 개인 경우, 이곳에 뭐 0이라고 써야 되는데, 0,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 다음 이제 없는 경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로 구성되는 이런 가지수. 실제 이제 숫자가 각각 하나씩밖에, 2개씩밖에 없어서, 모든 숫자는 좀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4팩토리얼 됐죠? 자, 3의 배수가 되는 문제, 주로 이제 좀 제가 좀 평상시에 또 질문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계통이라서 그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드렸습니다. 되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흐름 이제 좀 연습장에다 메모해가면서 좀 연습을 좀 확실하게 좀 잘 해가지고 잘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가 딱 주어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직선도 딱 주어져 있습니다. 만나는 두 점 PQ 이렇게 되어 있고요. PQ 두 점. 알겠습니다. 넓이 자체가 또 주어져 있는데요. 뭐 넓이 좀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PQ 사이를 또 움직일 때 삼각형 PQR 넓이의 또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넓이를 구하게 되려면요. PQ 길이를 뭐 밑변으로 하게 해서 이제 그다음 이제 2분의 1에다가 이제 높이 h를 이렇게 곱하기해서 구한 걸 36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높이를 자체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은 이꼴 제로 하고 0,0에서부터 수선을 발로 내리면 되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h를 좀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이 그럼 루트 2분의 12 되는 거니까 6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좀 다시 한번 좀 써볼까요? 2분의 1 PQ 길이에다가 6루트 2 결과가 36이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기가 그러면 3루트 2 이렇게 처리되니까 3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또 12가 되겠고 다시 루트 2를 나눠야 되니까 PQ 길이도 6루트 2가 되는 거군요. 6루트 2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PQ 길이가 6루트 2가 돼야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좌표 자체가 이게 좀 이제 y는 꼴 x에 대해서 대칭 구조라서 여기가 x, y 이렇게 처리되면 이거 y, 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뭐 이 둘의 이제 결과가 또 합이 또 10이 되는 거라서 여기 중점 자체가 이제 6,6이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주 좀 재미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은 6루트 2가 된다는 얘기는 길이가 6, 6 이렇게 처리되다 보니까 좌표 자체가 또 중점 부분이 또 x가 6이니까 뭐 어느 점을 할까요? P점 좌표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3만큼이니까 이게 3,9 이렇게 되겠고 Q점 좌표가 9,3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거리를 구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6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중점이 이제 6,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해서 좌표를 그래프의 성질을 이런 걸 통해서 좀 알아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표 자체도 좀 구해냈는데 이렇게 좀 고정된 상태에서 PQR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것도 좀 그래프 모양으로 좀 가면 되는 거군요. 이렇게 갔을 때 이제 y는 꼴 x 이렇게 돼서 이제 만나는 점이 되겠죠. 만나는 점 이런 형태로. 그렇다면 함수식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함수식이 아직 k가 남아서 완성이 안 된 거군요. 그럼 이제 x-1 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데 y는 되는데 그거 뭐 9,3이나 6, 3,9나 이런 거 하나쯤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3,9 하게 될까요? 그럼 어떤 게 좋습니까? 9를 좀 대입할까요? 3,9를 하죠. 3 대입하면 2분의 k 플러스 1은 이꼴 얼마가 됐습니까?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k는 8에다가 1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함수식이 완성됐습니다. x-1분의 16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 만나는 점이죠. y는 이꼴 x가 만나는 점이 이제 높이가 이제 좀 가장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x-1분의 16 더하기 1은 이퀄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 그러면 16은 이퀄 x-1의 좀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럼 x-1은 4에다가 그럼 x 값이 그러면 5가 되는 거니까 뭐 p점 좌표 자체는 이제 5,5가 되겠습니다. 그죠? 5,5. 그랬을 때 또 이 부분들에서 와 이게 좀 산수가 좀 많군요. 그러니까 5,5 구해야 되는데 이 높이를 쪽 구해야 되는 거니까 또 5,5에서 또 직선까지 거리를 또 구해야 되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그럼 루트 2분의 5, 10이니까 10 마이너스 12에 대해서 절대값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드디어 삼각형 PQR의 넓이를 좀 구해가는군요. 2분의 1에다가 PQ 길이는 6루트 2 돼 있고요. 높이 자체가 루트 2 처리되니까 약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전체적인 넓이는 얼마입니다. 6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호, 이거 좀 산수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 어렵긴 어려운 거죠. 지금 K가 이렇게 돼 있어서 직선 주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y는 이꼴 x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서로 이제 직각인 이런 형태의 좀 모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 높이 자체로 맨 처음에 이제 삼각형 넓이 쓰게 돼 있는데 높이 자체가 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PQ 길이를 좀 이렇게 구했고요. PQ 길이 구해가는 절차 됐습니까? 왜냐면 이제 넓이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유리함수 자체가 또 y는 이꼴 x 대칭이다라는 사실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이 점 자체가 이제 6,6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6루트가 되는 거니까 6, 6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 중점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좀 PQ 좌표를 찾아간 이런 부분들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또 뭐 넓이가 최대가 될 때도 y는 이꼴 x에서 만날 때 높이 자체가 좀 최대가 돼서 넓이 최대가 된다라는 사실. 군데군데 이제 그래프의 성질이 조금씩 관여돼서 우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막히면 또 풀이가 좀 잘 안 되는 내용이니까 항상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좀 생각하면서 풀이하는 이런 부분들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습관화시켜서 확실하게 좀 좋은 풀이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두 점에 대해서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을 C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와우 또 간만에 되게 나오네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말을 할 수 있는 즉 두 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원 이런 도형 원이라는 걸 좀 짐작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유리함수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좀 주어져 있나요? 도형 C와 fx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고 4점을 연결하면 직사각형이 되겠고 자, 긴 변은 또 짧은 변 길이 또 2배다. 좀 재미난 형태의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 방정식부터 차곡차곡 좀 하나 풀어가면서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점 좌표가 마이너스 10,0 처리가 되겠고 B점 좌표 자체는 좀 이렇게 되면 B점을 2점 잡을까요? B점 좌표를 이렇게 잡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되는데 요걸 이제 2대1 내분점 해주는 이제 이런 좌표를 좀 잡아가면 되겠죠? 내분점을 잡아가야 되는데 X 좌표 차이가 뭐 9가 되는 거니까 이거 뭐 굳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9가 되면 세 토막을 내게 되면 3, 그럼 이제 6줌이 증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Y 좌표 자체는 또 3 차이 나는 거니까요. 6칸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내분점을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럼 이 길이만큼 또 간 좌표를 좀 잡으면 되니까 9를 좀 가게 되면 이제 요점 좌표는 이제 뭐 8, 또 3 좌표 좀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좌표를 잡아가면 내분점, 외분점을 가볍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해가는 도형이라는 것은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중점 또 잡아주면 중심 내려가니까 4에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여기 좀 좌표가 4 이렇게 되니까
4가 되니까 2,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에서 중심 좌표도 좀 구해주겠고. 됐습니까? 그럼 겸사겸사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6 차이 나고 4 차이 나는 거니 6 차이 나고 2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6에다가 제4 그러니까 루트 40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원을 좀 대략적으로 대략적이지 뭐 그래도 원 방정식만 안 썼지 뭐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까지 다 구했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하고요 유리함수하고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나중에 좀 이게 좀 직사각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뭐 유리함수를 뭐 아무렇게나 그래서 뭐 직사각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이 이렇게 좀 그려져 있는데 점근선이 만약에 이렇게 좀 치우쳐서 만약에 점근선이 이렇게 치우쳐서 유리함수를 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갔는데 이게 뭐 이런 식 되는 이런 모양이 뭐 직사각형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직사각형이 된다는 이야기는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점근선이 이제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칭 구조를 그려가야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원의 이제 축 형태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뭐가 돼야 되겠다? 점근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2, 마이너스 4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근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값이 점근선이 A, B였죠. A 값이 2에다가 B 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좀 곧바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값, B값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풀어가야 될 때는 이 연결을 뭐 직사각형이다까지 되는데 뭐 긴변 두 배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뭐 기본 평행이동식에서 기본형으로 갑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러면 반지름이 아까 40이었으니까 40 기본형으로 가겠고요.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도 평행이동식에서 y는 x분의 k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 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냥 요 모양 형태가 이제 요거라고 생각해서 x축 y축이라고 좀 생각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좀 어떤 관계가 될까요? 뭐 좌표를 좀 표시해가면서 처리를 해가면 뭐 자연스럽게 좀 처리가 되겠죠. 한 점 좌표를 이런 거 부분에서 A, A분의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요 대칭 구조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A분의 K, A 해서 좀 나오면 되겠고 대신 또 이쪽 부분들이 이제 원점 대칭인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K, 마이너스 A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하고 이제 뭐 거리 관계를 좀 나누면 되겠죠. 자, 위쪽 거리를 가면 A 빼기 A분의 K에 제곱한 것이 뭐 2배 되겠고 루트 씌우면 되겠고 이쪽은 또 어떻게 되면 A 더하기 A분의 K에 제곱에 2배에서 루트 씌우면 되겠고 근데 뭐 2배한 결과 좀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4배의 A 빼기 A분의 K의 제곱은 이퀄 A 더하기 A분의 K의 제곱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식이 됐군요. 그럼 뭐 둘 다 뭐 양수적인 걸 딱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제곱 뭐 루트 씌운 것처럼 사라져가니까 2a 빼기 a분의 2k는 a 더하기 a분의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는 뭐 어떻게 되는가요? a는 이퀄 a분의 3k 처리되는 거니까 a제곱은 3k다 이런 관계식 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좀 이거 가지고 풀이가 안 되고 관계식 하나 돼야 되는데 반지름이 있었죠. 중심에서부터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k제곱 처리되는 거 반지름이니까 40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a제곱에다가 3k를 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k에다가 3k 집으면 3분의 k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3분의 4k가 되죠. 4k는 이꼴 40 처리되는 거니까 10에다가 k 값이 그러면 30이 되는 거예요. k 값이 뭐 30입니다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거 좀 계산이 이렇게 좀 복잡한가요? 막 10 처리해서 처리됐죠? 아이고 아닙니다. 이게 뭐죠? 잠시만요. 이게 무슨 a분의 4k입니까? 3분의 9에다 10k죠. 오휴, 이런 40 처리됐죠. 그럼 k 값이 약분하고 3에서 k 값 12가 되는데요. 12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와, 이 애써서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틀 뻔했네요. k 값이 있고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k를 구하라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2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12였죠.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10이 되는 거죠. 10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쿠, 연산을 좀 많이 했나요? 마지막에 이제 연산하는데 좀 집중이 흐트러지는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좀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이 이제 몇 개의 항목이 좀 존재해 줍니다. 먼저 이렇게 좀 두 점에서부터 내분점을 지름이 양구출하는 원, 아폴로니우스 원이 난 거죠.
이제 수식에 의해서 풀이하게 되면 이거 난리 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렇게 두 점 했을 때 내분점, 외분점에서 지름이 약분점을 하는 원, 그래서 이제 중심 좌표 반지름 이렇게 딱 구해서 이런 원이다 좀 판단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직사각형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이 지금 제가 점근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이런 부분에서 유리함수 그래가지고 절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칭 구조로 점근선 자체가 그죠? 이제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형태로 좀 구성이 돼 있어야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렇더라도 지금 이 복잡한 식 형태에서 평행 이동된 곳에서 풀이한다는 것은 너무 좀 불편한 거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이 무지무지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평행 이동시켜서 중심 좌표를 이제 원점으로 좀 놓고 그죠? 정근선도 이제 영영 이렇게 놓아서 가장 기본형으로 가서 풀이를 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센스 있게 좀 대체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복잡해졌네요. 연산도 좀 길어지고 제가 좀 연산이 막 나중에 산수가 안 될 정도로 좀 집중이 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이제 좀 메모 좀 잘 해가면서 풀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6개의 문자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십시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를 구하라. 진짜가요? 6팩토리얼 이건데요.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한데요. 그럼 720 이렇게 처리됩니까? 해서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자, A, B가 이웃하도록 6개의 문자를 나열한다. 뭐 이웃한다라고 돼 있으면 풀이 원리가 좀 묶어라 이런 얘기죠. 묶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B가 묶어서 이제 하나처럼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옆에 4개까지 포함됐으니까 전체는 좀 5개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그럼 나열이라면 5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체 내에서 이제 또 다시 A, B가 이웃 나열되는 거니까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5팩토리얼이 120 처리가 되겠고 곱하기 2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240 해서 역시 이 문제도 뭐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2개 주어져 있는 문제의 유형 뭐 가장 뭐 수련의 뭐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 확실하게 좀 잘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19번 이어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2를 중심으로 한쪽은 유리함수 한쪽은 무리함수 배운 두 가지 내용을 포함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겠고요. 뭐 치역은 좀 3보다 커야 된다. 그럼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살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유리함수 그래프 자체가 좀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유리함수 그래프 점근선이 1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점근선이 1에다가 점근선이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죠. 3 이렇게 처리되는 형태. 1 처리가 되겠고. 자, 근데 뭐 식 자체를 보게 되면 x-1에 3x-3에 플러스 3 이렇게 남는 거죠. 1, 3, 4분면을 그려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좀 그래프는 좀 2보다 큰 곳에서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주어진 식에 2를 좀 대입하면 되잖아요. 2를 대입해주면은 1분의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좌표 값은 6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이쿠 이거는 그래프를 좀 더 아래쪽에다 그렸어야 되나 보네요. 여기 좌표 이제 6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무리함수 그래프는 2보다 작은 쪽에 그렇죠. 2보다 작은 쪽에서 2, 4분 방향으로 그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1대1이 돼야 되니까 연결해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은 자동으로 6 이렇게 해서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연결 딱 돼야 되는 거니까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F1, 2, 3, 4, K 이렇게 되는데 뭐 F1, F2 이런 부분들 다 무리함수에 대입해야 되는 거죠. F1 이런 부분들 대입해 주면은 루트 2-1 더하기 6 처리되겠고 F2 구해주면 F2는 그냥 6이죠. 2 연결돼가는 부분에서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그러면 7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F3은 자연스럽게 유리함수에 대입해 주니까 3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을 대입해 주면 2분의 3을 되면 9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뭐 해도 이제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 더하기 2분의 9. 그 다음에 이제 FK가 좀 나와 있는 거죠. 21이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FK는 그러면 얼마가 됐습니까? 13을 빼게 되면 8 마이너스 또 2분의 9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16에서 9를 빼니까 7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항목이군요. 됐습니까? 자, 2분의 7 이런 숫자는 뭐 6보다 당연히 작은 이런 숫자들이니까 그럼 뭐 어디에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유리함수에 대입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유리함수에 대입해 주는 거니까 K 마이너스 함수식이죠, 자꾸. K-1분의 3K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2분의 7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K는 7K-7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K 값은 그럼 7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 거? 그냥 K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답 얼마? 7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그냥 그래프 자체가 뭐 식이점 두 개가 나와서 한쪽은 유리함수 한쪽은 무리함수 대입해서 조금 이제 혼란스럽긴 하지만 뭐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데서 큰 문제가 없고 이보다 이제 큰 쪽 이런 부분은 크거나 같은 쪽, 그다음에 이제 작은 쪽 무리함수가 이렇게 이제 A 값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1대1에서 이제 딱 여기가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함수식은 뭐 그대로 좀 대입해가는 부분들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고, 나중에 이제 뭐 FK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뭐 정보 얻어내서 이렇게 나오는 결과들을 봤을 때 이제 6보다 작은 값일 때는 이제 이렇게 좀 유리함수에 좀 대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이렇게 대입해서 또 처리가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가 형태가 아닌 거니까 조금 이제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와 그 역함수 gx, 서로 역함수 관계군요. 모든 실수x에 대해서 다음은 식을 만족시킬 때 이런 값을 구해달라. 뭐 식은 뭐죠? 와우, 좀 황당한 식이 좀 주어진 것 같은데, 일단 뭐 나중에 풀어야 될 부분들 좀 정리해 볼까요? g f 역함수의 역함수에다가 g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합성함수 역함수가 되면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f 쓰고 그 다음에 g의 역함수 쓰고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죠? 각각의 역함수 되고 순서가 좀 바꿔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g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뭐 F형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구해갈 거는 간단한데, 이 관계식 풀이가 좀 상당히 독특합니다. F에다가 5에다가 곱하기 G에 3x 플러스 1 돼 있고 빼기 2x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이건 좀 넘기니까 3x 플러스 이렇게 돼 있군요. 근데 뭐 F에서 뭐 합성함수 된 거지 뭐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3x 플러스 1을 t로 좀 치환해서 좀 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되면 x라는 것은 3분의 1에다가 t-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뒤쪽에 이제 2x-5가 있으니까요. 뭐 2x를 구하게 되면 3분의 2t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 2x-5를 그러면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분의 2t에다가 또 마이너스 5를 해주니까 3분의 17 이렇게 처리 됩니까? 와, 이런 형태식이 되는 거군요. 자, 이제 제가 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f 그러면 5gt 이렇게 처리가 됐죠. gt 되겠고, 빼기 여기가 이제 3분의 2t 마이너스 3분의 17 이렇게 처리가 된 식일 때 이게 이제 뭐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제가 뭘 했냐면,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 나온 거니까 f에다가 gx는 equal x가, 이게 이제 둘 사이가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런 뜻에 해당하는 거니까, f에다가 이만큼 들어가서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은 이제 뭐라고 놓으면 되는 거죠? gx라고 놓으면 돼요. gt. 그래서 5gt 가로가 gt 마이너스 3분의 2t 마이너스 3분의 17은 이퀄 t. 이거 원래 t라뇨. 진짜 gt 이런 관계 이해됐습니까? 요게 뭐 gt가 되게 되면 이제 위에 이런 모양은 이제 이렇게 좀 딱 일치돼가는 걸 좀 상상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양식에서 생각하면 이제 4t가 되겠고, 이건 이제 3분의 2t 빼기 3분의 17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gt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 4로 나누니까 12분의 약분 뭐 나중에 하면 되죠. 12분의 2t 되겠고, 여기는 또 12분의 17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뭘 풀어야 되려면 요거 구하라 이런 얘기죠. 와, 근데 좀 이게 gt 역함수가 나왔고 이걸 모르니까 이것도 거꾸로 써야 되겠습니다. k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gk는 이퀄 0 이렇게. 와우,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gk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2분의 2t 빼기 12분의 17 이 결과 이제 0 되는 걸 좀 풀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냥 또 약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12분의 2t는 이꼴 12분의 1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t 값은 그러면 2분의 17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해주면 이게 이제 뭐 좀 여기서 이제 K로 안 바꿨네요. 어쨌든 뭐 그냥 주어진 식에서 그대로 풀어간 거니까 이게 이제 뭐 K 값에 해당하죠. 그럼 정답 2분의 17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함수식의 관계 자체가 좀
좀 겁을 막 팍팍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주어진 부분들 뭐 역함수 처리해서 이제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과정들은 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 이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건데, 일단은 뭐 이렇게 좀 3x 플러스 1이 이 양식 했을 때 3x 플러스 1이 좀 살짝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치환해서 x 값들. 그러면 중간에 좀 이렇게 좀 치환해서 딴 거로 볼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런 2x-5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좀 t를 바꿔서 조진 식을 t로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보는 것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f의 괄호 이렇게 한 결과가 이제 t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 또 역함수란 이야기가 g가 또 역함수란 얘기가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역함수의 정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들 좀 떠올려야 되겠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GT가 되게 되면 된다라는 얘기에서 GT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어찌 생각하면 큰 틀에서 뭐 치환에 의해서 좀 식변형에 근데 뭐 먼저 식변형하고 뭐 치환해가는 그런 형태가 좀 가미돼서 아이디어가 된 거죠. 어쨌든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학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수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좀 까탈스러운데요. 복습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좀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